네, 아까 두 번째 강의 마치고 세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좀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강의도 좀 짧게 하고 네 번째 강의 좀 이렇게 하고 이번 3주차는 4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저번 시간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조세법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법과의 관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옆에 있는 뭐 재정학, 회계학 그거에 대한 관계까지 좀 했었고요.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50페이지 재정학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줄 재정학은 조세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회계과의 관계에서는 11번째 줄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업회계를 준용하되 다만 세법 고유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업회계와 다른 부분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계학은 기업회계 준칙이라고 해서 기업회계 기준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고 뭐 이런 경제현상이나 회계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회계 처리 규칙이 있고 우리나라 규칙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IFRS라 해서 국제회계 규칙이 또 따로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가깝게 따로따로 있다가 한 10여 년 전쯤에 이제 우리나라도 IFRS 국제회계를 다 이제 받아들였고 그쪽으로 다 변해 있는 상태고요. 어찌됐건 그 회계 처리 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회계 현상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좀 세법과 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계과의 관계에서는 회계 처리는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이 학문으로 발전한 게 회계학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학이라는 게 각 나라, 각 지역, 좀 더 이렇게 디테일에 가면은 각 업종마다 회계 처리하는 게 다 그동안 관습처럼 해오던 루틴한 그런 전형적인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니 이걸 고쳐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걸 일단 다 받아들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거를 재정 수입에 국가 세수에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세법에 맞게끔 고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세무회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논하기는 좀 많이 어렵고요. 왜냐면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그런 거 일단은 다 강론으로 다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정, 세무회계라는 게 있거든요. 뭐 입금살인, 송금불살인, 뭐 소득처분은 유보, 기타 사유 입출, 뭐 마이너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가 이해가 되려면 일단 회계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법학을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는 회계 쪽을 세법에 맞끔 고쳐간다. 이게 조정이라는 과정이고요. 그걸 공부하는 게 세무회계라는 과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하여튼간 어찌됐건 회계학과는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법 입장에서는 세법에 맞게끔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 세무회계라는 걸 거쳐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세법의 법원 51페이지고요. 보면 이제 송무법과 불문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래서 52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이제 피라미드로 나와 있죠. 피라미드로. 그 다음에 또 이제 54페이지에 보시면 불문법이라 해서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 명령, 규칙, 불문법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하위법인 법률에 세무과 세율을 규정을 해서 조세를 이렇게 부과를 해라. 그게 조세 법률주의죠. 그럼 법률이 어느 정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이나 규칙에도 이제 하위에 좀 이렇게 내려보내요. 그럼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요. 좀 자세하게 보면 52페이지 보시면 헌법 두 번째 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그리고 옆에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즉 조세 법률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률은 그래서 첫 번째 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밑에 모든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계속 말씀드린 위임입법이라고 하고요. 백지 위임은 안 돼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합니다. 위임입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53페이지 양가로 3번 첫 번째 줄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위임받아 대통령령, 명령, 대통령령 요거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명령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규정을 못하는 거는 또 규칙으로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은 양가로 4번의 두 번째 줄 뭐 서식 신고할 때는 이런 양식을 써라 저런 양식을 써라 그런 것처럼 서식 대부분의 서식을 하는 거를 한다. 그 다음에 조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보다 상위 법률로 둬서는 안 되고요. 헌법이라는 건 당연히 국가 주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법률과 동일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끔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서 국내법보다는 우선 적용을 한다는 그런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 양가로 6번 보시면 조례규칙이라는 거는 지자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은 각 구, 지방은 뭐 시청 이런 것처럼 지자체를 말합니다. 행정지자체에서 지방지자체에서 첫 번째 줄 법령 범위에서 자체 간의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의회가 제정한 뭐 세목 등에 대해서 한거로 갖다가 조례라고 하고 조례 절차에 관한 사항을 또 지자체 장이 정하다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 그 다음에 뭐 밑에 이제 양가로 7번에 뭐 고시훈령 예비 통첩 기본 통칙이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이 예비 통첩이 이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법원성이라는 법원성 법용어로 법원성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이제 뭐 통첩이나 뭐 이런 게 원래는 법원성이 없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지만 실물하는 게 보통 이런 뭐 기본 통칙이나 예비 통첩으로도 많은 뭐 세무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그게 많이 와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4페이지 첫 번째 줄 예규통첩의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예규통첩은 법원성 인정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장 맞닥뜨리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의 메인 법률과 같은 법률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문법은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 마치고 상황에서 봅시다.